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7개의 헤르메스 철학 원칙 중 그 마지막인 그 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Gende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이발리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Gender isn't everything. Everything has its masculine and feminine principles. Gender manifests on all planes. 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제 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것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내포되어 있다. 성은 모든 영역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물질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남과 여, 남성성과 여성성, 뭐 인간도 물론 포함이고요. 그리고 뭐 양과 뭐 이런 식으로 극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여의 극성이 양과 음의 극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리 피올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맨리 피올시는 이 Principle of Gender도 그 극성의 원칙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맨리 피올시가 이제 강연에서 언급했었던 7가지 원칙 중에서는 성의 원칙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그냥 이것도 리듬의 원칙과 카이발리온에서 얘기하는 리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극성의 원칙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지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건 다 우리가 그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성성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성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운회에서 작용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그 양과 음으로 따졌을 때 이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좀 수동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 그 이제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그 올림푸스 12신들 중에서도 그 창의력을 관장하는 신이 여신이죠. 그 아르테미스 여신. 달을 상징하고 게다가 또 달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르테미스 여신 그리고 이제 로마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냥꾼으로 이제 항상 묘사가 되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밖으로 숲으로 나가서 이제 활을 들고 이제 사슴을 이제 사냥을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심볼리즘인데 이 사슴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겁니다. 창의력. 그 내가 이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캡처하잖아요. 자, 이게 말하자면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밤에 사냥을 하죠. 밤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접고 그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는 시간이잖아요. 그 잠을 자기도 하고 꿈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사냥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 다이아나 여신이 뭐 이제 만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성성의 그 특성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함에 있어서 전체론적인 사고, 비선형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그런 이제 패턴 인식, 뒤에도 나오지만 패턴 인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형 사고가 아니라 비선형 사고다. 자, 이 선형 사고는 뒤에서 보는 이제 남성성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선형 사고라는 것은 자, A가 이러하니까 B구나, B가 이러하니까 C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순차적으로 그 말하자면 원인 결과를 계속 이렇게 딱 추적하는 그런 과정인 반면에 그 여성성의 원리에 따른 그 비선형 사고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비선형으로 이제 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관장한다. 그 여성성이라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본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을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민의 감정, 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성애죠. 따뜻한 모성애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이 그 다 이제 여성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성은 여자에게만 해당되고 남성성은 남자에게만 해당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극성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에만 존재하지 우리 그 본질에는 그 극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본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전부 다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왔을 때는 극성의 세상에 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치면은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나야 해요. 예. 자,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오로지 남성성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성성을 지배한 이런 특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남성의 같은 경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성성이 비중이 더 높을 것이고 또 여성은 그 반대일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 심볼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 양을 상징하는 부분에도 음이 들어 있고 음을 상징하는 부분에도 양이 들어 있듯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연민의 정 이건 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뭐 그런 것은 있겠죠. 그리고 양육, 그러니까 내가 nurture 한다라는 거, 이제 뭐 잘 뭔가를 이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제 도덕심 이런 것들이 여성성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불가침의 원리, 네, 이거 제가 아마 어떤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가침의 원리가 이제 여성성이고 자기 방어의 원리가 남성성이다 이런 거 설명했었고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깨달음에 이르는 기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성성의 원리에 따르면 불가침의 원리, 그 남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불문율이라는 거죠. 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왜 건드리냐 이거죠. Non-aggression principle.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몇 가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남성성의 원리입니다. 자, 반대로 이 남성성적인 그런 거를 이제 지배하는 곳은 이제 좌뇌가 되겠고요. 이제 음양 할 때 이제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남성성은 다 반대죠. 여성성과 남성성은 일종의 극성이니까 여성성이 이제 수동적인 특성이 있다면 남성성은 이제 능동적이다. 뭔가를 이제 액티브하고 그 여성성은 이제 좀 패시브한 거죠. 그리고 그 논리적이다.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선형 사고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좌뇌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랑 과학적 사고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네요. 과학, 수학. 뭐든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더 좋고 어느 한쪽이 더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남성 분석적 선형 논리적 사고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전체론적 비선형 사고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네, 그리고 남성성의 원리는 뭐냐? 자기 방어의 원리다. Self-defense principle. 자, 일단은 여성성의 원리는 남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남성성의 원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위와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 측면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그 마크 페시오 씨의 자연의 법칙 강연 중에서 제가 한 슬라이드 한 2개 정도 뽑아본 거거든요. 자, 멘털 스키즘. 자, 우리 인간의 정신. 뭐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뭐 가장 대표 심볼로 뇌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앞 전 페이지에서도 좌뇌, 우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스키즘 하면은 어떤 분열 또는 어떤 틈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되지 않았을 때 이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멘털 스키즘, 어떤 정신적인 분열 또는 그 틈이 생겨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남성성 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성성 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증상들을 마크 페시오 씨가 이제 그 슬라이드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masculine,
이거를 이제 뭐 그 뇌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면은 인텔렉트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잔해에 치우치면 이게 인텔렉트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지능이죠. 지성이 아니라 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치우치게 됐을 때 can lead to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rigid skepticism. 자, skepticism은 이제 회의론이죠. rigid. 게다가 이거는 경직된, flexible하지 않고 rigid라는 거예요.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딱 단단한. 자,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의심병 환자가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어떤 새로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건 말도 안 돼. 일단은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사고가 경직돼 가지고 자네 쪽으로 경직돼서 무조건 회의론을 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다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과학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과학 기술의 수준이 이거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 덜해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이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학 기기로 어떤 실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그거는 허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론을 품는 것,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는 것. 자, 그런 쪽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그 scientism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마크 페시오시 강연 그 자막 달 때도 이제 과학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로지 과학만 신봉하는 것, 과학의 그 하는 결론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허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분열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 고대의 과학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뭐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철학, 종교, 과학이 하나였습니다.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학문의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삼위일체가 철학, 종교,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종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종교와 과학 간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것이 다 그 세 가지가 완전히 새로운 걸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서 맨날 이제 싸움을 일삼고 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heism. 이것은 이제 무신론자죠. 무신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영적 세상,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된다. 그 solipsism. 여기 solipsism이라는 단어는 이거 왼쪽에도 포함이 되고 오른쪽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유아론이라고 있는데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오로지 나만.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솔립시즘이. 그 다음에 moral relativism.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 네, 이제 이게 도덕에 대한 그 기준이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곧 도덕적인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것이 곧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솔립시즘에서 이어진 그런 현상일 수가 있죠. 모럴 렐러티비즘이다.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생각. 갈수록 심해집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소셜 다윈이즘, 그러니까 사회적 다윈주의.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강한 자가 이제 뭐 다윈이즘의 그 다윈의 진화론 거기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의 원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소셜 다윈이즘.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곧 자연의 섭리이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치열한 경쟁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밟아야 된다. 내가 위에 올라서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사실 뭐 경쟁 체제 아니겠어요? 그 소셜 다윈이즘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유제닉스. 이것은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뛰어난, 말하자면 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정할 수 있다. 그 열등 민족은 뭐 예를 들어서 또 쓸어버려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뭐 이제 옛날에 나치들이 뭐 그랬듯이 그 자기네들은 이제 우월한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들은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제닉스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authoritarianism. 이것은 말하자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에 대한 것,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이 세상에서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성적으로 이 좌뇌가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마크 페시오치가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반대쪽. 여기서는 어쨌든 그 남성성이 이제 치우쳤을 때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파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자, 여성성으로 갔을 때는 자, 이제 인투이션. 이것은 직관. 물론 직관하니까 왠지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직관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관과 지능이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인텔리전스, 지성이 돼야지 되거든요. 어느 한쪽도 이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직관에만 의존했을 때, 너무 여성성을만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프테. 자, 이것은 이제 순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좋은 의미에서 순진하다, 뭐 착하고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 좋은 의미에서 순진합니다. 너무 순진해서 뭐든지 다 믿어요. 그 뭐 팔랑귀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고개 끄덕이고 그런 쪽이고요. blind belief. 맹목적인 믿음. 네,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게 진짜로 이성적으로 그 전후 관계 뭐 이런 것들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 특히 이제 종교에 이제 깊게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그것이 뭐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까? 특히 이제 사이비 단체에서 인간의 이러한 특성 그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뭐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religious extremism.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맹목적인 믿음이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종교적 극단주의, 원리주의 뭐 이런 것들. 우리 내가 믿는 종교에 나온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은 100%다 맞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솔립시즘이 있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만이 옳다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종교의 말만이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unworthiness. 자, unworthiness는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왼쪽 남성성에서는 내가 남을 이제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계 최고가 되어야겠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해지는 반면에 여성성으로 너무 빠지면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서 마땅해. 뭐 이런 종교에서도 이러한 것을 막 이용해 먹죠. 종교 단체 일부에서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데 뭐 누가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런 세상, 그런 사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worthiness, 나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self-loathing, 자기 증오,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되죠. 예. 그리고 order follower, 그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order follower, 나 시켜만 주이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willing slave, 그 노예를 자처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안 좋은 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인투이션, 여성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남성적인 쪽에 남성성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들의 생각을 이용해 먹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런 겁니다.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어떤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이렇게 그 스키즘이 발생할 수 있다.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크 패시오 씨는 이것을 이제 좌뇌 쪽, 남성성 쪽으로 치우쳤을 때 랜덤니스, 모든 것이 다 임의로 이루어진다. 네,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운의 쪽으로, 여성성 쪽으로 치우쳐졌을 때는 determinism,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미. 뭐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ndomness, 남성성 쪽으로 빠졌을 때 the universe is a grand accident. 여기서 accident는 어떤 뭐 교통사고 할 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우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이다.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조, 세상이 창조된 것은 진짜 모든 것이 우연히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우주에 뭐 수많은 입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태양계도 탄생을 하고 은하계도 탄생을 하고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이라는 것, 뭐 신의 계획 따위 그런 건 개소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 우연이다. There is no creator, therefore there is no underlying intelligence in nature. 자, 창조주, 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입증해봐. 입증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에도 지성이라는 것이 없다. 뭐 자연의 법칙이고 뭐고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There is no such thing as spiritual, moral or natural law. 따라서 어떤 영적 법칙, 도덕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체계적인 건데 이것은 이쪽에 빠졌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이제 좌뇌 쪽으로 심하게 치우쳤을 때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존중도 없을 것이고 뭐 도덕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야.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그거는 상대적이야. 나한테 좋으면 그게 도덕적인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빠질 수 있고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저희가 뭐 7가지 원칙 이거 다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계획이나 줘. 나는 그거 얼마든지 위반하면서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Existence has no purpose other than to continue to exist.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살고 잘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그리고 애들 낳고 그래서 이제 뭐 씨를 퍼뜨리고 그것 외에는 우리의 존재 의의라는 것은 없다. 자, 왜냐면은 창조주도 부정하고 어떤 우리 그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 목적 이런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의의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외에. 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뭐 뇌를 가지고 팔다리를 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런 쪽을 치우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네요. Hallmarks of scientism, atheism and totalitarianism. 과학 만능주의, 무신론,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고 그쪽에 빠진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그 특성, 그들의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남성성 쪽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너무 운의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성성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계획하에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determined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God controls every event in creation.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All occurrences are preordained.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네, 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뭐 로봇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 Free will is an illusion and does not exist. 자, 자유의지라는 것은 허상이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은 다 신이 미리 아주 오래전에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Since God controls everything, change is impossible.
네, 그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신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 정해놨고 우리가에게 뭐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뭐 일어날 신이 정해놓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참여하는 것은 없어. 예, 우리는 그냥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action is ultimately meaningless. 우리가 행동하는 건 아무런 쓸모 없어. 그거 다 의미 없어. 우리가 행동해봤자 우리는 이미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 내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나는 그냥 그 계획된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ligious extremism and slave think. 그 종교적 극단주의 그리고 이제 노예 근성, 노예적인 사고 방식. 그런 쪽에 이제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중간, 그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균형.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중간에 있다. 자, 그래서 마크 페시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우주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디터미니즘도 있어요. 그리고 랜덤니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네요. 그 예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그 평안의 기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평안의 기도의 이제 핵심 내용이잖아요. 자, 이제 마크 페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natural law, 자연의 법칙.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7가지 원칙도 자연의 법칙에 포함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거 맞아요. 예,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건 불변의 법칙들, 신이 이거는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법칙을 준수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미 정해진 거 맞아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 하지만 free will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randomness, 이미 랜덤하다는 것은 임의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의지를 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과관계의 법칙도 경험하고 극성의 원칙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이 사실 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리 피올씨가 The Seven Laws Governing Human Life 강연 중에서 이 성의 원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리 피올씨는 이 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따로 이제 떼어놔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그 극성의 원칙의 일부를 보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w in the law of polarity, of course, we also have the laws which bring human beings together in various relationships, friendship, marriage, parent-children relationships, when nearly always these are subtly or factually polarizing. 네, 그래서 이제 law of polarity 나오죠. 극성의 원칙에서 일부러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극성의 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칙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우정, 결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 자, 이것도 말하자면 극성의 원칙 또는 성의 원칙이 이제 그 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We know in psychology that all relationships have, to a measure, a polar foundation. 자, 우리 그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도 극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석엔 보면은 한쪽은 이제 뭐죠? 뭐 양극이고 음극이고 이렇잖아요. 그 노스, 사우스 이러잖아요. 근데 하지만 반대끼리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죠. 같은 극끼리는 이제 서로 밀쳐내고. 네, 인간 관계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뭐 끌린다든지, 마치 자석의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끌리듯이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We know also man's natural desires as a human being to unite with the polar opposite. 또 여기에 나오네요. 그죠? 그 반대쪽 극성에 있는 사람과 뭉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그런 자연적인 그 욕망이 있다. Not only for purposes of the perpetuation of the species, but also for association, comfort, inspiration, and understanding.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 극성에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성을 말하는 거겠죠. 반대 극성에 있는 사람, 즉 이성과 합쳐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다. 이것은 그 욕구는 단순히 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종족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뭐 후손을 계속 이제 퍼뜨리는 것,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위안과 영감을 얻고 공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왠지 나는 지금 불완전한 존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로서 이런 여성적인 특성, 여성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상태라서 내가 왠지 좀 완전하지 않은 존재,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어떤 이성, 여성을 만나서 이제 합체를 해서, 뭐 합체라니까 좀 이상하네. 예, 같이 합쳐져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위안과 영감을 얻고 이제 공감도 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All these factors indicate man's sense of incompletenes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arity. 여기서 이제 ma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뭐 man이라는 단어는 뭐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또는 인류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질계에 있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내면의 인식 때문에 이런 충동에 이끌리게 된다. 원래가 우리의 본질은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물질 세상에 내려오면은 이 극성의 원칙에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물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부족한 것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여성성이 부족하구나, 나는 남성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성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애를 낳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Now this again leads to one of the more profound philosophical observations on the subject, namely that polarity lies in the sphere of manifestation rather than in the sphere of substance. 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극성이라는 것, 이 polarity는 본질의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결과의 세상에만 존재한다는 것. 자, 이 본질의 영역. 그래서 여기서 sphere of substance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질의 세상, 그 상위 세상에서는, 그 영적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열, polarity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고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아까 the fall of man 뭐 이런 비유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은 결과의 세상, 그 물질의 세상, sphere of manifestation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그곳에는 모든 것에 극성의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남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남녀, 그 별자리의 사례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별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자리 뭐 믿든 안 믿으신 간에 제가 한번 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그 12개의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별자리가 정해지잖아요. 이제 별자리를 공부를 해보면은 이 12개의 별자들이 이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이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까 전 페이지에서 뭐 남성성과 여성성 이런 다 그 서로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듯이 별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이 본질의 영역 sphere of substance에서는 우리 이 모든 별자리의 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12개 중에 하나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이것도 말하자면 2개의 극성이 아니라 12개의 극성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병 자리니까 그 12개
중에서도 그 물병 자리에 해당되는 속성, 그런 속성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하지만 그 남자라고 해서 오로지 남성성만 가지고 있고 여자라고 해서 오로지 여성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물병, 어떤 자리, 별자리든 간에 제가 이제 물병 자리를 하더라도 다른 11개의 별자리의 속성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물질 세상에서는 저에게 해당되는 물병 자리의 속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2개의 속성들을 사실은 제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 태생적인 그 별자리, 물병 자리가 말하자면 리더 역할은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나머지 이 리더가 물병 자리의 속성이 나머지 11개 별자리의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잘 아우르고 다스리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이렇게 막대 먹은 건 당연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만약에 뭐 모든 별자리마다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내 삶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직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걸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예. 그 해당 별자리의 그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남성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마초 같은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여성성적인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속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역시 이제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성적인 그런 속성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 설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 Things must physically or objectively appear polarized. 자, 이게 물질 세상 그리고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이제 극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But in their nature and substance, all things are in themselves in equilibrium. 자,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이제 물질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항상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 sphere of substance, 본질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다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과 여라는 극성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우리 본질, 원래 그 인간의 영혼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뭐 연금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런 상태를 양성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뒤에서 이제 몇 가지 그 그림도 볼 예정입니다. The spirit of man is forever in equilibrium. 따라서 인간의 spirit은 항상 영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성성, 여성성을 동시에 가진 양성적인 존재다. 인간의 영은 양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spirit은 성이 없다라는 거죠. 성별이라는 게 없어요. Therefore, the spirit man must be and is an androgyn creature. androgyn creature. 이게 androgyn 이게 양성이란 뜻이거든요. 그 따라서 그 인간의 spiritual man, 영적 인간은 그 영은 인간의 영은 반드시 그리고 양성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It possesses within itself the capacity of polarization, but is not polarized except in manifestation. The particular, the special polarization that we recognize being essentially physical. 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본질은 그 양성적인 존재지만 단지 이 물질 세상에서만 여기서 physical, manifestation 이런 나오죠. 물질 세상에서만 어느 한쪽에 이제 극성을 이제 가진 것처럼 극성만을 가진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금술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적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을 다양한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chemical wedding, 화학적 결혼 또는 hermetic marriage, 그 헤르메스 그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남녀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 chemical wedding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장미 십자회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그 세 권의 책 중 오리지널 책 중 하나인데 아마 이게 1600 몇 년도에 나왔나 그래요. 굉장히 되게 뭐 이렇게 아주 길진 않고요. 저도 그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긴 그런 우화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생각나는 김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신화에서 이제 헐마프로다이터스라는 또 신이 있죠. 헐마프로다이터스가 이제 뭐 제목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헐미스, 헤르메스, 그리고 에프로다이터스, 이제 아프로다이티 말하는 거죠. 그 남자 신 헤르메스와 여자 신 에프로다이티가 이제 결합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헤르마프로다이터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성이죠. 이 존재 헤르마프로다이터스라는 그 신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헤르메틱 메리지, 케미컬 웨딩,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벽한 조화에 이른 상태, 균형 상태에 이른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안드로진이라는 말 나왔었죠. 이 안드로진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이제 분해를 해보면 그 앞부분 안드로스, 이것은 이제 메일, 남자라는 뜻이고요. 진, 이것은 이제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남녀라는 뜻이에요. 안드로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녀.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진 하니까 왠지 Gene, 이거 유전자라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것이 사실은 분해를 해보면 Gene of Isis다. 이시스의 유전자, 이시스의 씨앗,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씨앗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 GYNE하고 GENE가 같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찾아본 건 아니고 그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써본 겁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성을 이제 또 우먼이라는 말로 하잖아요. 우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man은 남자고 우먼은 여자. 자, 그런데 이 우먼이라는 이것도 제가 어디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떤 강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 우먼이라는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은 womb of man 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man, 여기서 말하는 man은 꼭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의미죠. 인간의 womb 하면은 자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탄생하게끔 한 그 자궁, 그것이 바로 우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전통에서는 이제 그 여신을 숭배를 했었던 거죠. 여신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신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시스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여신 심볼리즘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전통에서도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뭐 유대교 카발라에서도 그렇고 태초에 그 하나됨이 있기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또 슈퍼내추럴 그 미드 설명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태초에 빛이 있기 전에, 최초의 하나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 그 전에도 뭔가 있었는데 다크니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둠. 저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둠 하면은 이제 뭐 사악한 것, 무지 상태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들 하나됨을 그 이 세상에 나오게 했었던 그 최초의 자궁. 그래서 이제 어둠이거든요. 다크니스. 최초의 빛이 있기도 이전의 상태로서의 다크니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성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womb of man. 그 첫 인간이 나오게 된 그 자궁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woman이라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약간 삼천포로 빠졌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케미컬 웨딩, 연금술에서 얘기하는 그 케미컬 웨딩을 그 표현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파들입니다. 자,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죠. 이제 남자가 어떤 왕관을 쓴 남자가, 이거 분명히 남자죠. 이제 태양, 그 양을 상징하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제 태양을 위에 서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역시 왕관을 쓴 어떤 여성이 그 여성성을 상징하는 달 위에 이렇게 또 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양, 네, 그렇습니다. 태양은 이제 물론 불의 상징이고, 달은 이제 물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불과 물.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통해서 말하자면 균형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자, 오른쪽도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봤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아예 그냥 합쳐져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죠. 그래서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이 헤르메틱 메리지가 완성된 그런 모습이죠. 그 연금술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이미 그 말하자면 연금술 프로젝트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뭐 수많은 그 종교 그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이제 뱀 같은 것을 이제 밟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사자 보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게 새가 있는데 정확한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목이 긴 걸로 봐서 독수리는 아닌 것 같은데 독수리로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자는 여기서 뭐 태양, 사자 이게 전부 다 같은 심볼입니다. 불을 상징하죠. 별자리에서는 이제 뭐 사자 자리에 해당되는 것 역시 불을 상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라는 것은 뭐 별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갈 자리를 또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상징하는. 저기 잠깐 계속 전화 와가지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이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 이제 사자. 이 사자는 불, 태양을 상징하는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별자리에서는 이제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심볼이고요. 여기 이제 새는 이제 보통 이제 별자리에서는 이제 독수리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물을 상징하는 전갈 자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막 잘 놀고 있죠. 네. 이제 뭐 수많은 심볼리즘이 있는데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고요. 뭐 여기 이제 있는 나무는 왠지 뭐 생명나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미드 왕자의 게임의 원제 The Song of Fire and Ice라고 써 있거든요.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죠. 이게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책인데, 책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인데, 원작이 책인데 그 원래 제목이 The Song of Fire and Ice죠. 불과 물의 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직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그 헤르메틱 메리지, 케미컬 웨딩의 그런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파이어는 이제 드네리스, 용의 엄마 드네리스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 이 아이스는 이제 존 스노우를 말하는 거겠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트 타로에 등장하는 이제 케미컬 웨딩의 이미지입니다. 그 왼쪽 카드 이제 둘 다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나온 카드인데 The Lovers라는 카드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카드는 이제 일반 보통 다른 타로 덱에서는 이제 템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트 타로에서는 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트. 자, 이제 왼쪽을 보면은 역시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 왼쪽의 왕, 그리고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이 왼쪽의 여왕이 있죠. 둘이 이제 결합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왕은 그 이제 금색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고요.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은 이제 이거 이시스 여신이 쓰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그 달을 상징하는 이렇게 이런 은색 왕관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인 남자아이, 흑인 남자아이가 이렇게 밑에 있고요. 자세히 왜 제가 다 까먹었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또 붉은색의 사자가 있죠. 이게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흰색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을 상징하는 이제 정갈 자리.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케미컬 웨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이제 토트타로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헐밋입니다. 9번 카드에 등장하는 은둔자.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극성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제 그 표현되고 있죠. 그 왕의 피부색은 이제 검은색이고 여왕의 피부색은 흰색이고, 그 아이는 또 거꾸로 여왕 쪽에 이제 검은 아이가 있고 그 왕 쪽에 이제 흰색 아이가 있고, 그리고 양과 음을 상징하는 사자와 독수리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실제로 결합을 한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트라는 카드가 이제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그죠? 두 얼굴을 가진 어떤 인간, 안드로진 인간이 탄생을 했죠. 자, 그래서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연금술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보면은 이 검은색으로 된 오른손을 보면은 뭐 검은색은 아니고 파란색이지만 그 번개를 들고 있어요. 번개불. 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흰색으로 된 그 왼쪽 손에는 이제 물컵을 들고 있죠. 역시 불과 물을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사자와 독수리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었던 사자가 여기서는 흰색 사자가 되고, 흰색 독수리가 여기서는 이제 붉은 독수리가 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도 불하고 물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Song of Fire and Ice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us, man, as a psychic or spiritual being, has an androgen core, and in the effort to establish equilibrium in his objective life, he chooses marriage, he selects his mate, and attempts in this way to balance his own nature. Both persons in the marriage being actually seeking to balance their own internal lives. 자, 따라서 그 영적 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양성이다.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양성인 존재인데 이 물질 세상에서는 육신을 걸치고 살아가는 물질 세상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성 관계를 통해 이 물질 세상에서도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나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것이 다름 아닌 결혼과 이성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와 같은 이성 관계를 통해 뭐 결혼이든 아니면 그냥 연인이든 간에 자연적인 우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양성 상태에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Through association, the two individuals are partly restored to their natural androgen state.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부분적으로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이제 완벽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원래 상태라 할 수 있는 양성 상태에 그나마 도달한다라는 거요. The man, through association with a woman, becoming more sensitive and having certain vital experiences which would not be possible to him alone in his polarized condition, and the woman vice versa.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 여성과의 교제 또는 뭐 결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센시티브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부족한 그런 여성성의 측면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뭐 배우자나 뭐 연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여성도 자신에게 부족한 그런 남성적인 측면을 이제 이성관계를 통해서 조금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refore, in all instances, again, marriage is an effort to establish equilibrium, which in turn means harmony or organization or integration.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통해 반대쪽의 속성을 경험하고 얻으면서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몸부림이다. 그 균형이라는 것에는 이제 하모니, 그러니까 지금 조화, 오르게나이제이션, 질서,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통합,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게 이렇게 끌리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just as the moderation of the mind is necessary for creativity on a spiritual level, so the union or moderation of opposites on a physical level is necessary for the generation of the human being physically. 자,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그 영적 레벨에서 우리가 창의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우리 물질 세상에서도 이 물질 레벨에서도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레벨에서 창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생각 같은 거잖아요. 생각, 아이디어, 어떤 개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이렇게 클릭해서 서로 이제 합심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작동을 해야 올바른 생각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물질 레벨에서 우리 인간은 또 사실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이 하는 그 창조 과정을 인간이 작은 스케일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당연한 얘기지만은 남성과 여성이 합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남녀 간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새로운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니피올 씨가 이제 이 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극성의 원칙의 일부로 보고선 이제 길게 언급은 안 했고 한 이 정도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록 그 지문은 짧지만 그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에 그 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Gender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7가지 원칙은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몇 가지 이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영상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그 다음 주제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